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대구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면서 밤에는 대학원 야간제에서 심리상담을 공부하고 있는 정윤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학생들에게 심리학을 적용할 수 있나요? 물론 제가 심리학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심리학의 이론을 제 학생들에게 생활에서 적용시켜서 지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심리학을 적용하세요? 사실 긍정 심리학이 요즘 대세 심리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어떻게 다르냐면 전통 심리학은 학생이 있으면 이제 학생의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이 원인을 먼저 찾고 그리고 원인 해결에 집중을 했는데 긍정 심리학은 이제 그러지 말고 학생의 강점을 발견을 해가지고 요거를 개발시켜서 활용하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면은 단점도 자연스럽게 극복이 된다. 관점이 아예 바뀌었네요. 부정적인 것에 초점이 맞췄던 게 이제 좀 긍정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저희가 상담을 하고 이럴 때 문제 학생을 상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문제 학생 지도에 이거를 적용해 보면은 한 학생이 있었는데 되게 유명한 문제아였거든요. 뭐 얼마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예. 공격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3, 40대 여교사분들에게 이제 쌍욕을 하거나 실제 폭력을 휘두른 적도 있고 학생한테는 당연히 이제 폭력을 네. 하고요. 근데 이 원인이 이 친구가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랑 함께 살게 됐는데 어머니한테 버림받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머니 또래 여자들에게 대한 적개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통 심리학 관점에서는 네. 뭐 얘 문제의 원인이 부모님의 이혼에 대한 상처인데 제가 재결합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강점 찾기를 보니까 두 가지를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얘가 힘이 정말 세요. 네. 덩치가 거의 저만한데 아무래도 힘이 세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활하다가 좀 무거운 걸 옮길 때 일부러 이제 야, 좀 도와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해가지고 얘 도움을 받으면서 잠깐 칭찬을 하면서 그것을 좀 많이 쓰고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시킨 겁니다. 약간 얘 강점이 지가 뭔지 알고 이걸 쓰도록 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늘 이제 이 친구와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도 도움이 필요할 때 얘를 찾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인관계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자기 강점을 대인관계에 적용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의 이제 뭐 힘, 에너지 이런 강점을 활용하도록 많이 이끌어주고 그다음 한 가지 또 강점이 뭐였냐면 얘가 친구를 웃기고 싶어하는 개그 욕심이 엄청난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대인관계가 많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웃기려는 이 개그 본능을 타이밍을 잘 못 맞춰서 친구들이 싫어하게 되는 게 있어서 약간 수업 시간에 적절한 타이밍에 이 개그를 칠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좀 이끌어주면서 또 뭐 학급, 연극, 발표 이런 게 있었는데 좀 재밌는 캐릭터를 줘가지고 요거를 친구들 앞에 좀 쓰게 그 공격성이 되게 많이 떨어졌고 대인관계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원래 친구들이 얘를 진짜 무서워했거든요. 그래도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는 친구도 많이 생기고 오히려 친구들이 얘한테 장난을 너무 심하게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친구랑 장난도 받고 공격성도 정말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 강점을 찾고 이걸 학생 지도에 적용을 하니까 바뀌는구나. 이게 너무 좋은 게 실제로 그렇게 사람이 바뀌네요. 예, 바뀝니다. 그냥 바뀐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바뀐 사례를 제가 피부로 느껴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사람은 바뀌는군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애가 그렇게 태어난 것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뭐 나쁜 거야 라고 보는 게 아니라 강점을 찾아서 그 강점을 통해서 애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궁금한 게 이런 긍정 심리학을 다 큰 성인들도 활용해가지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나 사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구독자님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주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긍정 심리학을 이제 만드신 분이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분이신데 제가 봤을 때 이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분이 주 타겟층이 사실 성인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행복을 유발하는 요인 이런 부분에 이분이 뭘 적어놓으셨냐면 직업 만족도, 결혼 만족도 뭐 이런 것들을 적어놓으셨거든요. 이 결혼 만족도, 직업 만족도가 적용이 되려면 아무래도 이제 학생보다는 뭐 어른이니까 학생이 벌써부터 결혼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조숙한 친구 같은 경우는 주 타겟이 아무래도 어른층이니까 어른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응용을 하신 거고 원래 주 타겟이 어른이다. 그러면 궁금한 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했는 것처럼 강점을 발견을 하고 이것을 개발을 하고 활용하는 삶이 자아실현적 삶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만 적용하면은 먼저 자기 강점을 발견하라고 합니다. 이 강점은 보통 검사라던가 아니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기 위한 문항들이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나와 있거든요. 이걸 하면서 자기 강점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먼저 검사라고 하죠. 검사를 통해서 강점 발견하기.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강점 개발하기. 보통 개발을 이제 거기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취미생활이라던가 아니면 대인관계 상황, 일적인 상황에서 네. 이거를 계속 쓰고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하는 것도 어떻게 되냐면 직업 상황이라던가 동아리라던가 이런 데 활용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긍정심리학은 이건 정말 작은 부분 말한 거고요. 예. 행복론이라던가 엄청나게 많은 게 있어가지고 정말 쉽게 말하면 강점을 찾고 개발하고 활용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강점을 바로 찾아라 하면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 강점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왠지 찾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때 목소리 톤이 일단 좀 네. 강점이신데요. 이거 약간 저랑 중복되는 강점 같기도 한데 되게 듣기 좋은 저음, 수도권 지방의 이제 젠틀한 저음. 아 근데 또 이제 사투리를 또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차별화가 될 수도 있죠. 자아자찬을 너무 서로 막 오늘 완전히 수도권 저음과 경상도 저음의 콜라보레이션가 제대로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렇네요. 다른 사람들이 찾아줄 수 있는 거네요. 예전에 제가 또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강점에 대해서 서로 찾아주고 또 첫인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여러 명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얘기를 해줬을 때 그게 나의 강점이고 그걸 또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한 번씩 수업 시간에 딴짓 했을 때 벌칙으로 전 이거를 많이 썼거든요. 벌칙으로요? 예를 들어 얘가 수업 시간에 네. 딴 생각을 하다가 이 흐름을 놓쳐서 네. 제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 반에서 친구 3명을 찾아가지고 이 3명의 장점을 이제 네가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미션을 주는 겁니다. 5분이 걸리든 10분이 걸리든 무조건 얘가 찾아야 되거든요. 일단 찾아야 되는 거네요. 한번 걸리면. 성인들의 경우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즉 자기와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자연스럽게 자기 강점을 찾게 될 것 같아서 자기와 대화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실연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슬플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약간 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새로운 사람을 성급하게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 헤어진 이유라던가 내가 진짜 느끼는 감정이 뭐지? 생각을 해보고 내가 느끼는 게 상실감으로 인한 슬픔이네? 그럼 슬픔을 다스려야 되니까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노래를 들으면서 감정을 풀어본다거나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이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계속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대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강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게 나올 거예요. 보통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회피를 하거나 좀 매몰되거나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어도 아무것도 얻는 것도 없고 내 인생에 악영향을 주면 좋지 뭐 좋아지는 게 없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건 한 발짝 떨어져서 내가 지금 겪은 그 일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그리고 내가 느낀 바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탐색해봐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주신 것 중에 나다운 삶이라고 했잖아요. 네. 나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어떠한 그런 삶,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점을 통해서 그런 게 가능한가요? 강점만 찾았다고 해서 가능한 건 또 아닌 것 같은 게 긍정심리학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자아실현적 삶을 살기 위한 뭐 삶의 환경이라던가 그러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강점을 찾아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 그 무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굿 라이프, 즉 좋은 삶이라는 것이 있는데 굿 라이프가 뭐냐면 우리 인생에 3가지 무대가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3가지요? 3가지 무대가 있답니다. work, play, love라고 해서 일, 그 다음에 놀이, 사랑, 요 3가지 무대가 있는데 그 이 3가지에 몰입을 하는 삶을 살 때 자아실현적이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즐거운 삶, 즉 행복한 삶에 가까워진다라고 말하는 게 있거든요. 일이라던가 아니면 나의 여가 생활이라던가 사랑이라고 하면 보통 전부 다 뭐 연인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가족 관계도 충분히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나의 강점들을 각각 다를 겁니다. 일에서의 강점, 여가 생활할 때의 강점,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더 나아가서 일, 취미, 가족, 구성원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강점을 또 찾아주고 내가 개발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나아갈 때 더 행복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는 분명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할 때도 있지만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 각각 보여지는 모습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모습들에서 가지고 있는 각각의 강점들을 찾아라.
그리고 그 관계를 맺는 그 당사자, 상대방에 대한 강점을 찾아서 얘기를 해주고 키워줄 줄 알아야 그 라이프를 영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상대방에 대한 무언가 강점까지 얘기를 해주시니까 새로운 그런 관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좀 자화자찬하는 그런 컨셉이네요. 실제로 자신의 인생에 좀 적용을 시키셨을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네. 일단 먼저 제일 첫 번째 변화는 아무래도 좀 자존감이 되게 많이 높아졌다라는 거. 왜냐면 제가 사실 학창 시절부터 20대 초반까지는 자존감이 되게 낮은 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이 사춘기 때 이상자가 너무 높다 보니까 자기를 낮게 평가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타고난 게 한 개도 없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었거든요. 친구들을 보면 키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이런 타고난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왜 저렇지 못하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사실 저도 공격성이 좀 있는 학생이었거든요. 예민하고 약간 이런 단점들이 있었는데 살면서 이제 저의 강점들을 발견을 하고, 또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꿈꿨던 초등교사라는 삶을 현재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되게 높아졌다는 게 먼저 첫 번째 큰 변화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가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 모습인데, 사실 제가 요즘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인생은 정윤석처럼 살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을 친구들이 진짜 많이 해줘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삶을 살고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취미 활동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운동이라던가 뭐 음악, 뭐 커피 만드는 거, 그런 것들도 하면서 직업 내에서도 계속 대학원 다니면서 제가 좋아하는 걸 공부하고 학생들에게 쓰고 발전을 하고, 제가 가진 장점들을 좀 기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친구들이 잘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는데, 일상에서 꾸준히 행복감을 얻는다는 게 최고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도 그런 세 가지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또 강점을 이용하면 그렇게 좀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이건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제 제자들한테도 한 번씩 말을 하고 친구들한테 말을 하는데, 물론 동의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인생은 약간 영화가 아니라 사진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가 영화를 보고 나면은 이 명장면이라던가 좋았던 장면들이 실물로 남아있진 않잖아요. 근데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행복해서 찍었던 그날의 장면이 실물로 남아있다 보니까 행복했고 슬펐던 기억도 그 장면으로 머리에 기억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자기의 강점을 찾고 개발하고 활용하면서 자아실현적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인생이라는 이제 뭐 앨범이 있는데 그 비어있는 많은 부분을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한 장면들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제 강점에 대한 얘기, 혹은 또 강점을 키울 수 있는 얘기,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세 가지 행복한 삶이 있거든요. 첫 번째 삶이 플레전트 라이프라고 해서 그냥 즐거운 삶이거든요.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원초적 즐거움이거든요. 대부분 이제 행복함이라고 떠올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영화 보고. 또는 긍정 경험을 하면 저절로 얻어지는 건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쉽게 익숙해진다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에그 타르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먹는데, 처음 먹었을 때는 만족도가 100이면은 반복해서 먹다 보면은 100만큼 맛있게 못 느낀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셀리그만은 이 즐거운 삶은 삶의 만족도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요거를 추구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욜로를 이제 방지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삶이 아까 제가 말을 했던 굿라이프, 세 가지 무대에서 몰입하는 삶. 일과 이제 놀이, 사랑, 여기에 몰입을 한다는 건데, 이 몰입이라는 건 사실 칙센트 비아이라는 분이 들어온 개념인데, 즉 이거를 할 때 시간이 지나는지도 모르게 내가 푹 빠져있는 상태를 말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인터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몰입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순간이 몰입하고 있는 거네요. 네, 지금 일에 몰입하고 있는 거죠.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대할 때도 몰입을 하면은 이제 거기서 찾아오는 행복감이 느껴지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했던 즐거운 삶에서 행복과 좀 다른 행복이죠. 뭔가 한 단계 좀 더 성숙한 느낌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meaningful life라고 해서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셀리그만은 이 의미 있는 삶을 전통적으로 가장 숭엄한 행복에 이를 수 있게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시켜서 활용을 하는데, 이거를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쓰자. 이게 의미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데요. 봉사활동이라거나 자선 사업을 한다거나 타인을 위해서 기여하는 삶을 살 때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 이 세 가지 행복한 삶이 있거든요. 이게 방향이 내 쪽에서 바깥쪽으로 향하네요.
네. 첫 번째 1단계 행복 같은 경우는 즐거움이잖아요. 근데 네. 그 즐거움은 나를 위한 즐거움이잖아요. 네. 몰입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상대를 위한 일이나 사랑이나 뭐 인간관계에서의 몰입, 그리고 나아가서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상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이 그렇게 되네요. 또 그분이 그러네요. 네. 구체화와 정리를 되게 잘해주시네요. 아, 이거 강점 개발해야 됩니다. 계속 활용해서 콘텐츠 제작에 좀 쓰시고 예. 하면 너무 자기 합리화 같긴 한데 하여튼 네.